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소에 우리 주식사관학교를 찾아오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에너지를 넣어드렸네요. 자, 요즘 시장 너무 힘들죠. 저희도 많이 지칩니다. 자, 10월달부터 시작해서 랠리 이렇게 쫙쫙 빠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많이 힘들죠. 그나마 거래소는 그나마 코스닥보다는 변동성이 좀 작게 조정을 받아왔는데, 코스닥은 변동성을 되게 크게 많이 받았죠. 이렇게 그냥 내리 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줘서 아마 주식시장에 있는 분들은 많이 힘들었던 한 주, 한 달, 두 달, 10월달, 11월달인 것 같네요. 11월달 장도 며칠 안 남았죠. 오늘도 살짝 밀렸는데 이제 진바닥과 가바닥이 있거든요. 그 진바닥과 가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쪽 넘어가서 빨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많이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같이 1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자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프하겠습니다. 점프! 자, 날라왔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요즘 최근에 시장이 너무 많이 어렵죠? 예, 다들 힘듭니다. 두 달 내내 힘든 모습을 보여줬죠? 자, 차트를 보면서 하나하나씩 한번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차트를 켜놨는데요. 자, 우리나라 시장은 이렇게 박스권이죠. 이렇게 박스권을 항상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나라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박스권 진짜 오래 같이 했죠? 질리도록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2011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어서 이 안에서 빙글빙글 돕니다. 자, 저점과 고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박스권은 이렇게 저점을 얼마만큼 높이냐, 낮으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들어서 우리나라 모습들은 이 박스권에서도 이렇게 자리를, 저점을 항상 레벨업 시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수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가가 많이 떨어진 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돌아보면, 언제 그랬냐라는 듯이 올라가는 게 주식시장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차트를 보면, 우리나라 시장, 올 초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많이 올라왔어요. 우리 1월 달에 보면, 1837포인트부터 시작해서 중간 하프가 7월이죠. 6월, 7월이 1896, 지금은 2000포인트, 1970포인트까지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올해 내내 저점을 쌍바닥 잡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레벨업 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얘기했던 추세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자, 추세는 거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추세가 만들어진 거는 방향을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이 방향이 아랫방향이 아닌 윗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죠? 이 방향이 이렇게 떨어질 때가 저점과 조정을 주면서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한번 볼게요. 조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볼게요. 저번 시간도 배웠지만 조정은 뭐냐? 조정은 이렇게 조정 없이 올라가는 종목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나눠보죠. 가격이랑 이렇게 시간 조정, 기간을 준다고 그랬죠. 기간 조정이라고 합니다. 시간, 이렇게 기간, 이렇게 기간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렇게, 예, 기간 조정이라고 하거든요. 기간, 이렇게 시간은 기간이다. 이렇게. 기간 이렇게 보면 돼. 자, 가격 조정은 뭐예요? 가격을 세게 누르는 거예요.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격 조정이라면 급락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루에 장대 음봉을 쭉 끄집어서 내리는 자리거든요. 블랙시티 같을 때 우리 봤었잖아요. 올해 상반기에서 블랙시티 같은 경우 어느새 그 저점 찍고 바로 올라왔었잖아요. 똑같은 가격, 이거는 가격으로 누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코스피 시장은 뭐를 만드냐, 이렇게 가격보다는 기간 조정, 이렇게 기간을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추세가 살아있다라고 얘기하죠. 추세는 뭐예요?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시간적인 공간을 주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라인이라고 얘기하죠. 예. 요 라인이 뻥 열려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아침에 그 점프업 시간에 계속 하듯이 미국 시장 19,000포인트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이없다고 얘기했었거든요. 6월 달에 제가 점프업 시작하면서 이번에 미국은 19,000포인트로 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드렸던 것 같네요. 근데 진짜
미국 시장 한번 볼게요. 19,000 넘었거든요. 이렇게 다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9,000포인트가 넘었어요. 이렇게.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존스. 자, 19,000포인트가 넘었죠. 이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었냐면요. 차트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추세예요. 추세. 저희가 점프업 시작할 때 6월달에 요 라인이었거든요. 요 라인. 근데 여기는 추세를 깨지 않고 항상 있잖아요. 여기서 물량을 받아주는 자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추세를 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거역을 안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때요? 정고점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추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원파 이렇게 1, 2, 3. 자, 그러니까 어때요? 이렇게 쭉 올라가죠. 이렇게 원파, 투파, 쓰리파.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저점을 계속 높여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팩트라는 얘기예요. 자, 주가가 이렇게 조정을 쭉 올라가다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이렇게. 조정을 주는데, 이 조정자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저점을 1, 2, 3를 치게 되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잘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 국내 시장 한번 볼게요. 차트 한번 딱 보고, 미국 시장이랑 비교를 한번 해보죠. 자, 미국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을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시장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자, 국내 시장 한번 볼게요. 7400. 자, 국내 시장 어디에? 바로 여기 자리잖아요. 1. 그죠, 우리가? 자, 1. 그죠, 1, 2, 3. 아하, 이 저점을 계속 높이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아, 조정파에서, 이 저점을 계속 높이네? 기울기는 약화도 어때요? 올라간다는 추세인 거잖아. 이게 추세 매매예요. 그러니까 주식은 가장 중요한 게 추세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 추세에서, 자, 이 추세에서 봐봐. 탁 올라가죠. 쭉 끌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물량을, 뭐예요? 던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이때도 이겨냈었잖아요. 이렇게, 요 라인에도 우리가 이겨냈다. 블랙시트고, 뭐고, 주가는 다시 끌어올렸어요. 이거는 뭐죠? 그냥 조정이라고 생각하면 돼. 아름다운 조정. 그럼 요 라인을 이적 포인트로 잡고, 얘는 뭐예요? 저점을 만들어서, 진바닥이라고 얘기합니다. 진바닥. 바닥이 진짜라는 얘기예요. 자, 진바닥에 나오기 위해서 이적 포인트가 되게 중요해요. 이적 포인트가 되게 중요하다. 이적 포인트. 난 왼손잡이야. 이적. 꼭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바닥라인에서 이적이 나오면 걔는 추세 전환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추세 전환할 때 우리가 수급을 꼭 봐야겠죠. 그 수급을 볼 때는 누구가 필요할까? 오늘 작업 보면 딱 나오잖아요. 외국인 722 수급을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2천억 매수, 선물 5천억 매수. 그죠? 5,100억 매수했어요. 그럼 뭐냐? 양매수. 현물과 선물을 매수한다. 바닥라인에서 현물과 선물을 매수한다. 이건 저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일 거래소는 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올라갈 경우가 많다. 자, 이적 포인트를 만들고 추세대에서 이적 포인트를 만들고 추세대에서 그죠? 추세대에서 자, 외국인 자, 현물과 선물을 양매수했다. 자, 캔들은 이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적은 바닥 라인. 자, 바닥에는 진바닥과 가바닥. 자, 진바닥은 이적 포인트와 외국인 수급 현상을 보면 진바닥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코스피는 바닥이에요. 그럼 매수가요, 매도가요? 여기는 코스피는 매수. 이렇게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매수. 도망가면 안 돼요. 빠지면 얼마 빠지겠어요? 안 빠져요. 매수, 홀딩. 자, 이게 거래소의 시장의 흐름을 보는 맥입니다. 두 개 양매수, 외국인들 현매수, 현물과 선물을 5천억 이상, 특히 현물과 선물 같은 걸 5천원 이상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 내일 반등할 확률이 되게 커요. 돌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추세는 누가 만들다? 외국인. 바닥은 저점, 바닥은 누가 잡는다? 기관. 자, 외국인 추세가 만들 때 매수가 들어와요. 추세가 안 만들면 외국인은 매수를 않거든. 그래서 추세를 만드는지는 외국인 포지션을 잘 보는데요. 기관은 단타가 많아요, 단타. 단기.
단기 매수 매도, 이렇게. 단기 매수 매도가, 외국, 기관이 되게 강하다. 그럼 기관이 많이 이렇게 저점에서 기관이 막 들어오는 종목들 있잖아요. 저점에서. 이거 단기로 봐야 돼요. 자, 저점에서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하면 외국인들은 외골수예요. 한 방향으로 쭉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한 방향으로 쭉 산다고. 근데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어때요? 기관은 어때요? 쭉 끌고 올라가는, 쭉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기관은 단기적으로 저점에서 단기 파동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기에서 바닥을 만들고 단기로 대형주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외국인들은 어때요?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삽니다. 그럼 우리가 외국인들이 어디 많이 살 수 있는, 어떻게 해서 많이 샀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어느 종목군에서 어떻게 많이 샀나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HTS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HTS를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들 연속 매수락을 보면 됩니다. 자,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많이 샀나 볼게요. 외국인들이 어느 종목을 얼마만큼 많이 샀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순매수량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제일 많이 산 게 뭐죠? 최근에 외국인들이 많이 연속으로 산 종목은, 자, LG생활건강 우선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HTS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렇게 보면. 자, 한번 볼게요. 7, 2, 1, 6, 일별로 한번 볼게요. 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이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LG생활 우선주를 계속 사죠. 외국인들. 한번 사기 시작하면 계속 삽니다. 자, 부산가스, 그죠? 계속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속 사요, 이렇게. 외국인들, 기관들 많이 사는 종목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연속으로. 자, 기관이 제일 많이 산 종목 한번 최근에 볼게요. 대구백화점. 계속 사죠, 이렇게. 이건 바닥 라인에서 많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시젠도 바닥에서 많이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저점에서 많이 살았죠. 단기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얘기예요. FTN이 이것도 바닥에서 많이 들어왔죠. 이렇게. 예.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이쪽 바닥 라인에서 많이 들어오는 종목군들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럼 우리가 기관하고 외국인 특징은 뭘까? 자, 기관은 거의 바닥에서 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한번 방향을 사면 계속 사는 경향이 많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기관들은 강하게 들어온 날, 그죠? 테슬라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오죠. 두산중공업 이렇게 단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바닥에서 많이 들어온 건 단기적인 성향이 되게 강한 종목이고, 외국인들은 한번 매수를 시작하면 끝도 없이 이렇게 매수를 해요. 이렇게 LG생활건강 우선주 51일 매수하죠. 이렇게 하루라도 안 빼놨죠. 이렇게 계속 매수하죠. 이렇게 한번 매수하기 시작하면 끝까지 매수하는 게 외국인 자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추세를 만든다. 그래서 추세를 만든다. 우리나라 추세는 딱 그렇잖아요. 2070포인트가 가장 큰 매물대잖아요. 매물대. 2070에서 2050포인트가 가장 큰 매물대예요. 여기가 넘어가면 주가는 레벨업이 돼요. 그럼 이때는 항상 얘기했듯이 주도주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주도주가 없으면 또 여기 맞고 떨어져요. 이렇게.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2070포인트, 2050포인트 사이에 주도주가 없는 시장은 항상 있잖아요. 고점을 찍고 쭉 떨어져요. 이게 주도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또 볼게요. 2000포인트는 강력한 저항대라고 얘기합니다. 매물대하고 저항대하고 틀려요. 이거는 심리저항대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1900. 자, 요 라인은 매수존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죠? 매수존이라고 합니다. 매수. 겁먹을 시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존이죠. 이렇게. 1900 밑에 무조건 사는 거죠. 1900, 2000포인트 밑에는 매수 이 존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여기는 누가? 기관들이 레벨업을 시켜줘야 돼요. 이렇게 주도주를 만들어서. 이쪽은 1900포인트에서 올라갈 때 2000포인트까지 누가 만드냐? 외국인들이 만들어요. 외국인, 뭐예요? 이렇게 추세를 만들고 이 바닥날은 빠지지 않게 분명히 기관들이 들어와야 하거든요.
기관. 저점과 고점은 기관이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추세는 외국인들 만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고점, 꼭대기는 개인이 만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개인들이 제일 꼭대기를 만들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은 기관이 잡고, 어디요? 추세는 외국인들이 잡고, 그 다음에 맨 꼭대기, 고점은 개인이 잡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항상 흘러왔고, 앞으로도 흘러갈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저항대를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 넣는 거죠. 이렇게.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그죠? 그래서 2050포인트에서 2070포인트 나오면 무조건 주도주가 나와야 하는 장세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가 없으면 또 떨어져요. 이번에도 바닥 잡고 치고 올라갈 때 계속 올라가는 주도주가 없으면 또 떨어져요. 그걸 우리가 명심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2000포인트 나오면 저항대구나. 2000포인트 밑에서 매수해, 이제. 1900포인트 밑에는 거의 이제 안 갈 거예요. 가더라도 1800 거의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1800대 보기 힘들어요, 이제는. 왜 그래? 레벨업을 만들었으니까. 지지 레벨을 만들었잖아요. 지지할 수 있는 레벨을. 2배씩 성장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08년도에 위기를 한번 맞고, 그 다음에 성장을 했죠. 그러면 그때가 한 900포인트 됐죠. 그럼 곱하기 1800포인트거든요. 1800포인트, 그죠? 요 나이는, 이렇게 매수할 수 있는, 이 레벨업 된 장세다. 그래서 1900포인트를 저점으로 잡는 거죠. 그죠? 그 안에서 움직이거든요. 이게 종합지수의 흐름이에요. 이거를 꼭 머릿속에 두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거 머릿속에 꽉 둔다. 이렇게 보면 되고, 코스닥을 한번 볼게요. 자, 코스닥은 어때요? 코스닥은 개인들이 많이 있어요. 자, 코스닥은 뭐예요? 개인들이 매매를 많이 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코스닥 정말 힘들죠? 왜 그러냐면, 코스닥은 진폭이 커요. 진폭이 뭐냐면, 아래 위로 움직이는 파동이 더 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 봐봐요. 자, 다 왔거든요. 이렇게. 여기 1, 2, 3. 여기다가 더블 바닥 잡거든요. 이게 진바닥이라거든요. 봐봐요. 하락 3파동은 3파를 만들어요. 자, 700포인트부터 시작해갖고 봐봐요. 자, 이렇게 볼게요. 하락 3파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딱 고점을 만들었죠. 여기서. 잘 볼게요. 이게. 잘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고점을 만들었죠. 이렇게 고점을 만들고. 자, 여기 고점을 찍고 박스권 상단에서 무너졌어요. 이렇게 무너져서. 이번 1파, 2파. 여기 3파 나왔죠. 한번 쭉 밀렸다가 꼬리를 주고 여기 어디에요? 꼬리 저점이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여기 꼬리 저점 라인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는 뭐예요? 1파, 2파, 3파까지 하락 3파도까지 나온 자리에서 더블 바닥, 밑바닥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럼 여기는 매수존이죠. 여기는 진바닥 자리예요. 자, 요 라인에서 이렇게 반등이 들어왔죠. 꼬리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도 꼬리 들어오고 여기 몸통이 있죠. 그러면 반등을 들어서 다시 치고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여기가 강력한 제로점 라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겁먹을 필요 없다. 이거 잡아주는 라인이에요. 살짝 더 밀린다 한들 이렇게 보세요. 살짝 밀린다 한들 어때요? 자, 살짝 밀린다 한들 580포인트거든요. 여기 라인. 살짝 밀린다. 여기서는 매수존이래요. 여기서는 제로점. 여기서 새로운 시세를 내는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오늘도 보면 개인들이 많이 샀죠. 개인들이 많이 사면 있잖아요. 수급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저으로 개인들이 코스닥은 많이 샀어요. 600억. 근데 이거 두 개 다 누가 매도했어요? 외국인하고 기관. 자, 이 매도 물량을 누가 다 받아갔냐? 개인이 받아갔어요. 개인. 이렇게. 자, 개인이 물량을 받는 날은 지수가 좀 빠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진을 빼죠, 진 빼요. 예. 그런 경우가 되게 많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코스닥은 진바닥 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진바닥 자리. 이렇게. 요 라인들을 진바닥으로 보시고, 대응하지 말고 도망가면 안 돼요, 여기서는. 요 라인은 도망가면 안 돼요. 그냥 받아주면 돼요. 아셨죠? 자,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조정이 다 끝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저는 끝이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반등이 들어오는 자리다. 이렇게 보고,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저점 있죠, 여기. 자, 여기 고점을 딱 만들면 어때요? 자, 우리가 예상하는 이 중간값이 어때요? 이렇게 만들어지죠? 사하분할 분할법.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어때? 굵게 만들어지죠?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잖아요. 여기가 뭐예요? 중간값. 자, 최저점에서 어때요? 2011년 최저점에서 최고점을 찍었어요.
그죠? 그럼 요 가격이 어디예요? 이 중간값이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는 깰까요, 안 깰까요? 안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뭐예요? 저점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진바닥짜리다. 이렇게. 희한하죠? 여기는 무슨 법? 사분할 분할법으로 해서 사분할 분합을 해서 고점과 저점을 찍고요. 여기서 중간 라인이 어딘가를 이렇게 분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분할하는 거죠. 이게 사분할 분할법을 흔히 많이 씁니다. 주식을 가격을 분할할 때 사분할 분할법을 많이 써가지고요. 이 가격이 지금 어느 위치가 위치냐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보는 거죠. 자, 한번 차트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사분할 분할법을 썼어요. 여기 바닥 라인 있죠? 예, 여기 2011년 이쪽 11년 바닥 라인을 잡아놓고, 자 볼게요. 여기를 바닥 라인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분할 분할법을 쓰는 거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깨끗하게 볼게요. 여기를 사분할 분할법을 써서 여기 위치가 어디냐, 더 빠지냐 안 빠지냐 이거를 우리가 잡아내는 거죠. 한번 잡아내볼게요. 이렇게. 예. 자,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분할 분할법을 써서 여기서 저점과 고점을 딱 연결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리가 어디예요? 자, 요 라인이죠. 요 라인. 그죠? 지금 어디 진바닥 라인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진바닥. 진바닥 라인이라고 얘기했죠. 요 라인에 사분할 분할법이 딱 들어왔어요.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고점과 저점에 여기 가운데에 중간값. 그죠? 여기 중간 라인이 딱 올라왔어요. 이렇게. 그죠? 중간값이 딱 올라왔다. 그러면 여기는 뭐지? 사분할 분할법을 써서 여기 중간 라인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이쪽 날개하고 가격의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자, 이쪽 날개하고 바닥을 찍은 라인하고 고점을 찍은 이런 도형을 보면 길이가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럼 조정의 끝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차트의 미학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쪽 라인, 이쪽 그 조정했던 파하고 여기 상승했던 파하고 이 중간 라인의 길이를 보면 이게 진바닥이다 가바닥을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로 나눠서 자, A파, B파 있죠? 이렇게 A파동, 그 다음 B파동 이렇게 나누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A파, B파 이렇게 차트를 보면 뭐든지 알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여기 사분할 분할법으로 나누어가지고 A파하고 B파하고 나눈 거죠. A파, B파. 근데 보면 이 조정이나 상승했던 길이 파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 보면 A하고 B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상승폭이나 이런 기간을 보는 거죠. 기간. 그래서 사분할법을 써서 믹싱을 해서 여기는 진바닥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진바닥 라인을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쪽 길이, 이쪽 면적, 그 다음에 사분할 분할법의 위치, 얘는 평균가를 알아볼 때 사분할 분할법을 많이 쓰거든요. 평균값을 알아볼 때 그래서 이 위치가 위냐 밑에냐 중간이냐 우리가 할 때 알아볼 수 있거든요. 여기는 에버러지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간격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차트를. 이게 차트의 미학이라고 합니다. 차트의 미학. 차트 보면 거의 똑같아요. 조정하는 길이나 상승하는 길이나 동상동조라고 합니다. 동상동조. A-, B-, A파, B파, A-, B파, 동상동종. 똑같이 올라갔을 때 똑같이 하락하고 똑같이 하락했을 때 똑같이 올라간다. 이 길이의 폭이 동상동조라고 얘기합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지금 뭐예요? 길이가 거의 비슷하죠. 흡사하죠. 이 저점의 길이하고 고점을 찍었을 때 지금 현재 위치를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변곡점이다 이렇게 보고 요 라인은 우리가 사분할 분할법에서 중간값 여기서는 레벨업 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쉽죠? 자,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얘기했듯이 우리가 시장을 보고 나무를 보는 거죠. 나무를 보고 지금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날은 나무를 보지. 시장을 봤어. 시장은 저점인 것 같아. 그럼 나무를 한번 봐야죠. 나무를 볼 때는 항상 있잖아요. 이렇게 거래가 튼 거나 거래가 상한가 친 거. 그 다음에 이 거래가 20% 이상. 자, 당일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을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왜? 얘들이 이 주도 테마가 될 수 있으니까요. 자, 한번 나눠보죠. 오늘 가장 움직였던 건 뭐예요? 삼원테크, 코디엠, GRT, 그다음 완리, 크리스탈 신소재, 형그룹, 차이나 하오란, 차이나 그레이트. 이게 뭐예요?
딱 알아야죠. 이거 중국 관련주. 이게 뭐죠? 이게 성강퉁. 근데 얘네 많이 움직일까요? 안 움직여요. 왜? 후강퉁 때 다 해먹었어요. 신선한 게 아니야. 후강퉁 때 다 했잖아요, 이게. 신선하지 않다고요. 그 단기에 올라갔다 꺼져요, 이런 거는. 단기로 쫙 올라갔다 꺼져요. 왜? 후강퉁 때 다 해먹었거든. 한 번 했던 거는 또 움직이는 경우가 되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강퉁 관련, 중국 관련주 많이 움직였죠? 자, 한번 볼게요. 아시아홀딩스. 그죠? 이런 것도 움직이고, 그죠?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오늘 아침에, 오늘 움직이는 것들 보면, 또 CCS 움직였고, 로스웰, DSL, 서현, 탑, 메탈. 자, 얘는 문재인 거죠. 얘는 이재명, 그 다음에 이렇게 닉스테크 한창, 그죠? 움직이는 게 이렇게 좀 보였네요. 그죠? 이렇게 딱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을 쫙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이유는 뭘까요? 예. 보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보는 이유가 딱 있어요. 보는 이유는 광림도 오늘 움직였고, 오늘 반기문 테마가 또 움직였잖아. 봐봐요. 시장의 두 번째. 자, 문재인 관련주, 반기문 관련주. 이게 두 개가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죠? 정치 테마가 움직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움직였던 종목들 이렇게 딱 체크해가지고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봐요. 오늘 보면 뭐 중국 관련주는 오래 못 가요. 어차피 후광 때 다 한 번 움직였던 종목들이라 올해 이제 성광퉁을 봐야 되거든요. 성광퉁도 별로 안 움직여요, 이제. 자, 오늘 CCS 한번 볼게요. CCS. 자, 어때요? 차트가 꽉 차 있죠? 예. 자, 1파, 2파, 3파. 머리 뭐예요? 3천을 만들어요. 자, 차트를 볼 때는 있잖아요. 테마주들은 항상 있잖아요. 머리를 하나, 둘, 여기 세 개를 만든다. 이렇게 꼭 머릿속에 만들어요.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외바닥에서 쌍봉을 만들고, 쌍봉에서 쳐져서, 자, 3천짜리를 만들면 거기서 시세가 죽는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돼요. 외바닥, 외봉, 이게 뭐야? 자, 코드. 자, 첫 번째. 자, 그 테마주 있잖아요. 테마주. 테마주는 봐봐요. 첫 번째 외봉을 만들어요. 외봉. 그 다음 외봉을 만들고 조정을 줘요. 이렇게. 다시 쌍봉을 만들고, 자, 쓰리봉을 만들어요. 쓰리봉. 얘 3천봉이라 그러거든요. 3천. 하늘이 세 개다. 3천봉이에요. 3천봉이라 그러는데, 1, 2, 3. 여기서 분산이 없는 곳은 무조건 3천을 만들어요. 머리 세 개를 만든다. 근데 중간에 분산이라는 거 절대 못 만들어. 아셨죠? 거래가 터지면서 분산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종목들은 절대 쌍봉하고 외봉을 못 만들어요. 쓰리봉을 못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해야 돼요. 근데 그거 외에는 어때요? 매집이 돼 있는 거는 3천. 머리를 3개를 만든다. 이거 꼭 머릿속에 집어넣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머리에다 집어넣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저점을 딱 잡아놓고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반기문하고 문재인 관련주들 이렇게 움직였다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DSR 오늘 또 움직였죠. 이렇게. 자, 경고 종목이죠. 자, 경고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거래가 죽었을 때는 어때요? 시장과 함께 조정을 주지만 바로 들어올리거든요. 이렇게. TPC 글로벌 이재명 관련주죠. 이런 거는. 예. 자, 그 다음에 움직이는 종목을 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창. 얘도 반기문 관련주. 반기문도 관련주들 차트가 다 똑같아. 만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거 봐요. 풍광도 그렇고, 이렇게죠. 엔터엠, 서암기계공업. 이렇게 한번 차트를 쫙딱 돌리는 거죠. 그래야 내가 종목 발굴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내일은 뭐 사지? 이렇게. 이렇게 보면 돼요. 차트를 한 번씩 이렇게 쫙쫙 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차트 종목 발굴이라고 합니다. KJ 프리텍이요. 고가에서 놀링하고 있죠. 이건 뭐죠? 기간 조정. 이런 종목들은 에너지를 기관 확산, 에너지를 쫙 이렇게 잡고 빠지지 않죠. 8,000원에서는 항상 꼬리 주고 올라오 에너지를 웅축해. 그럼 위로 한 번 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올 때는 시가총액을 잘 봐야죠. 지금 2,000억짜리니까 3,000억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지코,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 쫙 보여요. 지엔코. 이것도 뭐죠? 반기문 관련주. 자, 외봉 하나 만들었죠? 분명히 쌍봉 하나 만든다고요. 그럼 요 자리가 맥점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맥점이다. 이렇게. 그럼 요 차트를 그리는 거죠. 이렇게 빠진다고 놀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분산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종목을 볼 때는 우리가 분산이냐 아니냐.
롤링을 줄 때도 분산, 이건 뭐죠? 패턴주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이 패턴대로 움직이죠? 근데 이 종목은 뭐예요? 한번 들어 올리면 매도 쳐갖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차트를 보면, 캔들을 보면서 어때요? 이 종목들을 위치를 잘 보는 거죠, 이렇게. 자, 어떠는지 이렇게 잘 봅니다. 자, 그럼 대형주는 뭐예요? 대형주는 어때요? 예. 코스닥은 살아있는 이런 정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해야 시세가 빡빡 나온다 그랬죠. 여기 정배열이죠. 5일선, 그 다음에 21선, 100일선 이렇게 정배열 구간이죠. 그 다음에 캔들의 중간값, 고가놀이, 이렇게 고가놀이 하죠. 자, 중간값을 잡아놓고 빠지지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보면. 자, 코스닥을 보면, 자, 정배열 구간 있죠. 정배열. 5일, 7일, 15,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100. 이게 정배열이랬죠. 역배열은 우리가 배웠듯이, 자, 100일, 그 다음에 35일,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에 7일, 5일. 이렇게 되는 게 역배열이다. 근데 우리 매매는 항상 정배열에서 매매를 했죠. 자, 정배열에서, 자, 5일선, 그 다음에 7일선, 15일선, 3호선, 100일선. 이 안에 캔들이 올라가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캔들이 5일선 위에 있는 것들. 자, 나머지는 정배열을 만들고 이런 이격도 자리를 벌려주는 자리들 항상 세게 나온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캔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센 종목들은 이평선 5일선을 타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위에서 조정을 주죠. 조정을 줄 때는 여기 중간값, 캔들의 중간값을 이렇게 우리가 깨지 않는 거는 무조건 슈팅 나와요. 예. 상한가 친 세력들의 중간값을 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중간값이 중요해요. 중간값. 자, 중간값 위치. 하이냐, 노우냐, 미들이냐, 이렇게 중간값을 딱 놓고, 센터라고 그러죠. 센터를 정확히 우리가 봐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센터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가격이 어때요?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밑에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가격이 있거든요.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그럼 이 가격이 어디냐? 메리트가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에서 되돌림을 하느냐. 이 되돌림 때는 뭐예요? 피보나치를 봐야 돼요. 되돌림은. 그 다음에 이 가격이 평단가가 어디냐, 이 중간값이냐 어디냐, 그런 사분할분법을 보고 되돌림 구간에서 되돌리는 라인들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배웠죠.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라고 우리 배웠죠. 이렇게. 그 라인에서 보면 쭉 떨어졌다 이렇게 라운드로 돌려요. 그게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가격의 위치를 볼 때는 사분할분법을 쓰고, 그죠? 피보나치 이렇게 돌려줄 때는 어때요? 돌리는 라인을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볼게요.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은 고점을 만들 때 거의 많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기 보면 이렇게 피보나치를 찍어서 이렇게 슈팅이 나온 자리에서 고점을 딱 집어넣는 거죠. 자, 여기서 자, 요 라인을 딱 잡아놓고 하는 거죠. 자, 어때요? 여기 어디요? 자, 고점이 어디요? 여기 라인이죠. 여기가 고점이죠. 이렇게 고점과 저점. 자, 저점을 잡아놓고 여기 라인에 올라올 때 매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라인을 다시 한번 설정해 볼게요. 자, 이건 되돌림 구간이라고 얘기들 합니다. 흔히들. 자, 짧게 보면 짧게 잡을게요. 자, 이쪽 거래가 없었던 이 저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을 딱 잡아놓고 되돌림 구간을 딱 설정한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은 어때요? 이렇게. 자, 6인 라인 여기서는 어디요? 여기서 매수하면 안 돼요. 여기서 뭐냐면 관망. 최소 6인 라인에서 돌파할 때를 매수해야 살아있는 종목이다. 그 다음에 50 라인을 정확히 잡아놓고 어때요? 여기 반등 들어오죠? 이렇게. 반등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여기 반등 들어왔죠? 그럼 얘는 최소 50 라인을 잡아주는 라인이다. 여기서는 매수로 가능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되돌림 구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위로 한 번 더 친다. 그때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쓰는 거죠. 이렇게. 4분할분할분하고 피보나치 되돌림 구간을 딱 쓰는 거죠. 재밌죠? 이게 차트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자리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똑같은 자리까지 만들어 놓고 똑같은 가격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움직이는 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정말 똑같이 움직여요. 정말 신기하게. 사이클론이라고 하는데 똑같이 만들고 똑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도 이렇게 되돌림 구간, 내 종목들이 빠지는 걸 보면 시장을 믹싱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위치를 보고, 사분할분할법, 이 가격의 위치가 어디까지 빠져야 되냐, 이 중간값을 잘 보고, 그 다음에 되돌리면 언제 되돌릴 건지, 이 가격을 피보나치로 이렇게 돌려보는 거죠. 저점과 고점을 찍어서 이 라운드 돌 때, 2, 4, 3, 8, 5, 0, 6이 최소 6인 라인에 들어 올릴 때를 우리가 매도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요한 건 뭐예요 또? 분산이 무조건 안 일어나는 종목이어야 된다는 거죠.
분산이라는 건 주식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는 분산이 가장 중요하다. 거래량이 빠지지 않은 종목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주가가 아무리 많이 빠져도 거래가 안 터진 건 무조건 올라와요. 자, 한번 오늘 상한가 들어간 것도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종목이죠. 이렇게 봐요. 요즘 상한가 어떻게 들었는지 말이에요. 사람을 징그럽게 힘들게 만들죠. 이렇게. 그죠? 자, 고점 졸졸졸 뺐다가 졸졸 올렸다가 졸졸졸 뺐다가 바로 올라가요. 내가 설령 요 라인을 샀지언정 어때요? 요게나 샀다 그러면 몇째예요? 한 달 내내 조정을 만들고 하루 만에 올라오지 이렇게. 하루 만에 올라오잖아. 하루 만에.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정은 길어지고 슈팅은 빨라졌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요즘 시장의 특징은. 자, 이 종목도 매집이 잘 돼 있죠. 이 차트를 한번 보고서 보면 매집이 잘 돼 있어요. 신규주인데 신규주는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죠? 골든 센츄리를 해갖고 계속 거래가 매집이 돼 있어요. 이렇게. 매집이 쭉 돼 있었다가 놀리공을 줬다가 다시 산 하나 만들고 다시 들어 올렸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요 라인을 사는 손해봤어. 그럼 여기는 며칠 동안 손해를 줬냐면 한 달 동안 움직이지 않아. 계속 빠졌어. 이렇게. 근데 하루 만에 이렇게 상을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놀린 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한 달이 넘어요. 2달 걸렸어, 2달. 놀린 기간이 한 달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한 달. 한 달 내내 쭉쭉 빠졌어. 지금은 수익권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매집이 잘 돼 있고, 그죠? 거래가 빠지지 않았다고. 그 거래가 빠지지 않고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 돼. 왜?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으니까. 시장이 안 좋다는 건 뭐야? 계속 빠진다는 거예요. 시장 내내가. 근데 이 종목도 빠지죠. 그러면서 들어 올려줬다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웨이포트 오늘 시세에 많이 줬죠? 이것도 어때요? 매집 잘 돼 있어, 안 돼 있어? 매집 돼 있죠? 둥성둥성 매집 돼 있죠, 이렇게. 한놈, 두식이, 석산, 너구리, 오징어, 육개장. 그죠? 이렇게 어때요? 저점을 넘어가서 백일선을 잡아놓고 어때요? 백일선을 잡아놓고 자, 백일선 라인선을 잡지 안 깨지죠? 그러면서 어때? 돌리죠? 아하, 저번 시간에 공부했던 백일선이 중요하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백일선에 대한 반등 들어오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진폭 백일선 고점에서 백일선까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근데 어때? 다시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이 거래량이라는 얘기예요. 이평선은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렇게. 얘 봐봐요. 어때요? 백일선 깔아놓고 어때요? 20일선 잡아놓고 어때요? 자, 요 라인에서 반등 들어오잖아.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우리가 종목을 볼 때는 이렇게 딱 체크포인트를 잡는 거죠. 분산이냐 아니냐 이걸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건 뭐예요? 추세 전환. 자, 바닥 라인에서 어때? 백일선 올라탔어요. 여기서는 추세 전환. 매집. 거래 들어오고 다시 들어 올린다. 자, 여기서 사신 분들 8개월을 기다렸어. 여기서 사신 분들 8개월 기다렸어요. 아, 죽겠네. 근데 어때요? 이틀 만에 올라온다고. 이게 주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즘에 트렌드고, 요즘에 맞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거래 추세 전환. 자, 모든 종목들이 매집이 들어온 것도 어때요? 이거 매집이 들어왔으니까 어때요? 이거 살아있죠? 자, 살아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조명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껍데기. 자, 백일선 위에 올라왔어요. 위에 뻥 열려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자, 백일선의 추세 전환. CCS 마찬가지고. 매집 잘 돼 있죠? 이렇게. 뚱뚱. 노스웰, DSR 이것도 마찬가지. 매집이 잘 돼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을 매수하기 이전에 매집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이거 어때요? 고가 놀이 아까도 얘기했죠? 자, 여기 매집 들어오고 자, 매집을 쫙 들어오고 한번 볼게요. 고가 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쭉 들어오고 자, 요 안에서 캔들이 놀잖아.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놀죠. 이렇게. 예. 캔들이 놀죠. 장대 양봉에 캔들이. 근데 여기 뭐죠? 중간가. 자, 이건 고가 놀이라고 하죠. 자, 고가에서 논다는 얘기야. 상한가 치고 그 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여기는 3, 6, 9, 12. 3의 배수대로 4일째 반등 들어오고 7일째 반등 들어오고 이렇게 반등이 들어오거든요. 그 포인트를 잘 보면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라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그럼 여기는 뭐죠? 고가 놀이. 중간가까지는 잡아놓고 여기서 5일선 2,490원 잡아놓고 여기서 우리가 매매를 하는 거죠. 이 안에서는 얼마든지 매매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한창 자, 구경진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풍광 이런 것도 어때요?
껍데기, 이 껍데기잖아, 여기. 여기서 툭 치면 위로 쭉 올라가요. 자, 미트온, 자, 인터엔. 자, 한번 이렇게 볼게요. 자, 이런 종목은 어때요? SM코어. 얘네는 매물대. 분명 매물대죠. 매물대에서는 쳐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여기서는 매물대는 무조건 팔아주는 자리. 상황기계공업, 여기도 다 왔네요. 광림. 자, 이런 거 어때요? 100에서 올라타면 매수 포인트를 잡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움직였던 거는 꼭 보는 거죠. 이렇게. 아이비전, 삼성중공업, 강원진태. 자, 이것도요. 이거 살아있는 거죠. 이렇게. 패턴주. 떨어졌다가 죽였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리는 그런 패턴주. KJ 프리테는 위에서 기간 조정, 에너지 웅축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쭉 이렇게 에너지 웅축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거래가 싹 붙으면, 돌파하면 이거 쭉 가요. 그럼 그때부터 시가총액 보고. 그래서 종목들을 이렇게 돌려보면서, 종목들을 찾는 거죠. 이게 뭐예요? GM코드 만들어 놓고, T플렉스. 이런 것도 아까 설명드렸죠. 이러면서 우리가 뭐를 한다? 종목 발굴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장 끝나면 있잖아요. 우리 장 끝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아까 봤죠? 등락 종목을 자, 한 번씩 차트로 돌리면 돼요. 물량은 50만 주 이상. 몇 개 안 돼요. 이거를 아까 차트만 볼 줄 알면 종목 발굴 하는 거죠. 우리가 종목 발굴. 종목 발굴 꼭 해야 돼요. 그래야 내일 살 거를 우리가 관심 종목에다가 넣어놓죠. 관심 종목에 넣어놓죠. 그래서 차트를 계속 돌려봐야 돼요. 차트를 돌리다 보면 뭐예요? 자, 종목이 눈에 띄어오죠. 아까 우리가 이 조건들 있잖아. 정별에다가 그죠? 거래 매집 분산이 안 일어나는 거. 자, 얘 재료가 뭐지? 자, 요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매수할지 말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종목 발굴을 하면 돼요. 쉽죠? 이 종목 발굴을 못한다고 일반인들은. 이 종목 발굴을 맨날 못하니까 어때요? 종목을 얻으려고 그래. 그죠? 종목을 누구한테 따라가서 막 봐오려고 그래. 막, 종목 좀 주세요, 멘토님. 막 이러는데 이게 이제 할 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관심 종목 찾으면 되죠. 차트를 돌려보면 돼요.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정배열된 거. 그죠? 매집 들어갔고 분산이 안 일어난 거고 재료가 있는 거. 얘는 뭐 때문에 움직였었던 종목인가 치면 다 나와요. 예. 검색해보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검색해보면, 종목을 검색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럼 우리가 어때요? 항상 이 관심 종목을 집어 넣어놓고 대응을 해야지. 그럼 어때요? 종목들을 항상 내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쪽 테마가 움직이고, 이게 움직인다는 걸 정확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이 종목 발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말 많은 수익을 내는에도 불구하고 팔지 않는 이유가 강연회를 다니다 보면 내가 그걸 팔고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몰라서 그걸 못 판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수익이 났는데 팔지를 못하는 이유가 이거 팔면 어떤 종목을 살 수 없어서 나는 팔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를 듣고요.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이게 수익을 받아서 종목 발굴하는 기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죠. 계속 이렇게 종목을 발굴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그러다 보면 어느 종목이 지금 아까도 오늘의 시작을 봤죠. 오늘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었구나. 오늘은 중국 관련주 성강등 때문에 많이 올렸구나. 근데 작년에 후강등 때문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이번에 성강등 때문에 올라갈까? 희박하다. 단기로 올라갈 수 있어. 보지 말아야지. 근데 오늘 또 오늘 반기문하고 문재인 관련주들이 몇 종목 정도 움직였어. 왜 움직였을까? 이쪽으로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가격은 밑에구나. 근데 이 정배열이 돼 있고, 분산이 안 일어나고 매집이 돼 있어. 그러면 나는 종가에 한번 사보록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연습을 하다 보면 계속 늘거든요. 그거를 하루 이틀마다 우리가 꼭 연습을 하면 돼요. 그래서 계속 차트를 돌려야 내 머릿속에서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왜? 주식 한 번 시작하면 평생 하거든요. 평생 해요, 평생. 내가 주식을 한번 시작하잖아요. 평생 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도 해야 되고, 또 미래도 해야 돼. 계속 합니다. 그럼 뭐죠? 이왕하는 거 제대로 하는 건 좋지 않을까요? 시장은 맨날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거든요. 오늘 좋았다, 내일 떨어졌다가, 내일 모레 급등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가 이런 것들, 시장 보는 것들부터 다 우리가 배운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이제는 그런 시대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알면서 주식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항상 시장 보고 항상 차트 보고 세상에 공짜 없다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노력해야 평생 할 수 있고 평생 할 거면 내가 제대로 해야겠다. 이거를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매매의 기준, 두 번째 매매의 대응, 세 번째 매니지먼트 자금 관리. 요것만 할 줄 알면 주식 끝나요. 내가 매매를 하는 기준이 뭐냐? 있냐 없냐? 내가 매매를 하는 대응이 뭐냐? 내가 수익이 나는 자금을 어떻게 좀 관리하고 있느냐? 내 예수급이 나에 맞는 거냐 안 맞는 거냐? 이거 세 개만 안다면 우리가 주식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요 세 개를 꼭 머릿속에 꼭 집어넣고 시장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평생을 즐겁게 주식을 할 수 있어요. 즐겁게. 웃는 얼굴에 얼굴 치마 못 뺐거든요. 항상 웃으면서 매매를 해야 돼요. 찡그리고 이거 왜 안 가지 이러면 주식 안 가. 항상 밝은 모습으로 시장을 연구하고 연구만이 살 길이고 공부만이 살 길이고 꼭 그거를 머릿속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집어넣고 시장을 본다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오늘도 많이 배웠네요. 아까 시장 보는 진바닥 가바닥 보는 자리하고 시장 움직였던 테마들도 보고 그죠? 종목 발굴하는 것도 봤고 외국인들의 매수 기조를 봤고 한 번 사면 중주장창 사는 것도 봤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종목 발굴을 해봤자 이렇게 시장은 항상 나를 기다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급하지 말고 우리가 천천히 하루하루씩 똑같은 패턴 속에서 평정심을 가지고 묵어나면서 시장을 바라본다면 좋은 효과가 나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빛발날 날이 있다. 노력은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항상 노력할 수 있는 시청자 여러분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개굴개굴 팍팍 에너지. 이 에너지를 시청자 여러분한테 들었습니다. 자, 항상 공부하고 항상 노력하는 우리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얘기했었죠? 공부해서 남 줘버리죠. 종목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배운 거를 남한테 알려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평생 할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죠. 고기 낚시를 배우는 법, 고기를 낚시를 할 수 있는 법을 배우는 게 수익을 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에도 좋은 아이템과 좋은 자료를 가져서 시청자 여러분한테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